일단 저희 보유하고 어제 매수했던 LS 같은 경우는 개장 후에 어떤 관점으로 매수를 해서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은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매수 관점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눠서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오늘 증시 반등이 예측이 가능했던 이유, 그리고 두 번째 이 종목이 조금 과된 악폭이라고 생각한 이유, 두 가지 관점이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3월 5일 목요일 오늘자의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미국의 3대 증시가 상승했어요. 그 상승폭이 크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제자의 상승에는 나름 의미가 있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우지수가 0.49%, 나스닥 종합은 1.29%, S&P 500은 0.78,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93% 상승했고요. 이어서는 미증시 마감 후에 브로드컴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시간의 상승이 좀 더 나오고 있다까지도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자 미국 증시 상승의 주 내용이라고 하면 국제 유가가 안정되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투심이 되살아났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전쟁에 대한 우려를 많이 가졌던 거는 굉장히 다양한 포인트가 있겠지만 그중 큰 이유는 국제 유가의 상승,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가진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컸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결국 유가가 다시 안정화가 일단 되었다라는 거는 유가가 계속 뜨지 않을 수 있겠는데 라는 심리가 반영이 되었다는 거고, 이 말인 즉슨 전쟁이 생각보다 별일이 아닐 수 있겠는데,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겠는데, 이런 심리가 반영이 되었다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여론이 형성이 되었느냐라고 한다면은 뉴욕타임스에서 먼저 보도를 냈었어요. 이란 정보당국이 미국 CIA에 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제안했다라는 기사가 올라오면서 투심을 좀 자극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로는 미국의 고용시장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비중이 컸다고 볼 수는 없겠는데, 어제 ADP 민간 고용 보고서를 보면은 예상치를 굉장히 좀 크게 웃돈, 전월 대비 6만 3천 명 고용 증가가 확인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전쟁이 발발하다 보니까 경기가 지금 어떤가에 대해서 초점이 많이 몰려있을 수밖에 없겠는데, 그에 대해서 경기가 아직 그래도 강하다, 물론 전쟁 전이지만 일단 경기가 강한 게 중요하다, 이 포인트에 매수세가 좀 더 몰릴 수 있었다라고도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일단 그래서 금리 인하 기조는 단기적으로는 좀 사라지는 경향이 크기야 큰 것 같지만서도 시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이 포인트에 우리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신규 매수 신호를 전송을 드렸는데 평소와는 좀 달랐을 거예요. 기존에는 제가 얼마 원 부근 이렇게 매수 가격을 지정해서 말씀드렸다면은 어제부터는이죠, 이 매수 범위로 변경해가지고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회원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매수 가는 구간이 헷갈리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변경하기로 결정을 했고, 앞으로는 이 구간 안에서 매수하면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애매해지는 게 하나 있죠. 그럼 리딩이랑 공식 수익률은 어떻게 기준을 잡냐?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적어뒀던 가격의 최상단을 기준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제가 보고 있는 가격 대비해가지고 사실 꽤나 떠있는 가격이긴 할 거예요. 매수에 그래서 부담도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그렇게 되면 공식 수익률이 좀 꺾이는 게 맞기는 한데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사실 그건 중요하진 않아요. 회원분들이 실제로 수익금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면, 수익률을 더 크게 가져간다면 그게 중요한 거지. 무튼 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변경이 되었으니까 잘 알고 계셔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요 며칠 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포에 휩싸여 계실 텐데, 이 참 아이러니한 게 뭐가 있냐면요, 저도 그렇고 저희 VIP 회원분들도 그렇고 저희는 시장의 하락을 계속해서 좀 기다려왔잖아요. 뭐 시장 비관론자다, 알고 재수없다, 이런 별별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시장이 한번 꺾이기는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리스크를 대비할 필요성은 있다, 현금화 집중하자, 이렇게 좀 올해 초부터 매매를 진행했었는데, 막상 그러한 폭락장이 오니까 기분이 막 좋다고 할 수는 없네요. 남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좋아하면 안 되죠. 그거는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자, 무튼 그럼에도 제 입장에서 드릴 말씀들은 분명합니다. 시장의 흐름은 분명히 우리의 턴으로 넘어왔다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VF형분들 절대 시장 빠진다고 겁먹지 마세요. 사실 겁먹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우리가 원했던 상황이 왔고, 우린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현금이 많다. 사실 지금 보유 종목도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이전에 대부분 현금화를 해두었고 갖고 있는 것들로 절반 물량만 있는 게 많으니까. 지금부터는 그래서 대응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원했던 종목을 계획된 매매 시나리오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 우린 매매를 할 것이고, 현재 보유 종목도 당연히 대응할 건 대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매일 아침마다 빼놓지 않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다들 이제 아시잖아요. 저희는 절대 단 한 종목도 피하지 않습니다. VIP원분들 절대 겁먹지 마세요. 시장의 폭락이 무서우시겠지만 사실 이거는 저희가 바라던 상황입니다. 언젠가 왔어야 할 조정이 단 이틀 동안 한 번에 세게 왔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기업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누구도 증시 조정론을 말하지 못하는 이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코스피 하락을 기다리는 이유, 증시가 빠지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증시가 미쳐도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엄청난 비난을 겪었더라도 모두가 저희를 비아냥거린다고 할 때 그래도 저희를 믿고 기다려주셨던 우리 VIP 회원분들께는 진심으로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시장이 빠져서 내 말대로 됐지, 내 말이 맞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절대 시장에 정답은 없어요. 그래도 이호수라는 사람을 믿고 함께 해주셨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솔직히 한동안 증시는 고점이다 이런 내용들을 운운하면서 매매가 둔화되었던 적은 있어요. 저희의 관점은 동일하지만 종목에 목말라 있는 회원분들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라서 저희도 괴로웠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분명한 원칙과 계획, 방향성이 있습니다. 지켜야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도 믿고 기다려주시고 함께 해주신 VIP 회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는 기다려주신 만큼 결과로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요. 일단 저희 어제 매수했던 LS 같은 경우는 개장 후에 어떤 관점으로 매수를 해서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은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3월 5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자, 일단 저희 보유하고 있는 LS 절반 물량은 매도하겠습니다. 시장 움직임이 좀 가파라가지고 일단 절반 매도하고 LS 매수 관점, 매도 관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어제 오후 공포에 진입해서 오늘 보유 비중 절반은 줄이고 잔량은 가져가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매수 관점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눠서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오늘 증시 반등이 예측이 가능했던 이유, 그리고 두 번째 이 종목이 조금 과된 악폭이라고 생각한 이유, 두 가지 관점이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증시에 대해 볼 때 공포다, 어떻게 사냐 라고 말씀들 하시지만 사실 저는 나름대로 오늘 증시 반등에 대해서 베팅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절대 끝날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트럼프는 전쟁이 지속되어도 금융시장에, 에너지시장에 안정감을 부여하려는 듯한 시그널이 꽤나 많이 보였었고 하메네이 사망 속에서 쉬어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물론 이거 하나의 베팅을 우리가 할 수는 없겠지만 국내 증시는 이틀간 전쟁이라는 것을 수급적인 이슈로 너무 강하게 반영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호재에도 충분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의 수급적인 측면을 본다고 하더라도 오후 들어서 외국인의 선물 그리고 콜옵션에 대한 매수 물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들이 확인이 되었어요. 동시에 풋에 대한 매도로 전환되는 모습들까지 본다고 했을 때에는 외국인이 단기 반등에 대해 충분히 지금 그림을 좀 그리고 있는 것 같다. 현재 코스피의 이익 추정치 기준 12개월 선행 PER이 약 8배 수준으로 저점 밴드 부근에서 지지 반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를 우리가 한번 믿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증시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던 포인트가 있다고 바라보고 있었고요. 종목에 대한 관점으로 봤을 때에도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습니다. 제가 사실 LS 전력에 대한 관점이 꽤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는 모르시던 분들이 안 계실 거예요. 그러한 와중에 LS라는 지주사는 뭐 로봇, 전력, 방산 등등 다양한 계열사들을 두고 있는 지주사잖아요. 근데 이제 증시가 과대 낙폭이 나오고 어느 업종 위주로 수급이 몰리면서 반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자사주 소각을 공시한 상태에서 다양한 업종을 담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오를 때 좀 안정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지주사 중에서 외국인 수급이 꽤나 강했던 그런 포인트까지 겹쳐가지고 말씀을 드린 종목이 LS라는 종목이었습니다. 기술적인 관점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냐면은 저는 이런 자리들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고점과 저점이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그 추세를 돌파한 거를 곧바로 하단까지 다시 내려준 자리죠. 그 자리에서의 지지 반등은 충분히 우리가 증시가 오른다고 하면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일 거라고 저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이런 포인트들이 맞물려 가지고 매수가 진행이 되었다. 만약에 내일 증시가 더 밀린다고 하면 이거는 충분히 지금 실적 대비해 가지고 가격을 보면은 하단에서 이런 자리에서 한 차례 더 살 수 있는 시나리오까지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매수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절반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는 증시가 예상한 대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조금은 차익 실현을 하는 게 현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절반 매도 신호를 전송을 드렸고요. 이어가지고 오늘 오전은 국내 증시가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오후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여부는 분명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익률이 커지는지 줄어드는지 여부를 보면서 우리가 차분하게 대응을 하면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LS는 어제 매수해서 오늘 절반은 수익 실현, 잔량은 지켜본다. 이 기조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잔량 차분하게 지켜보겠습니다. 먼저 보유 종목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이슈 하나
하나하나의 일희일비할 종목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수익률이 얼마나 떨어졌었건 오늘은 다시 20% 오르면서 220% 수익률 확인되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낙폭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지만 결국 실적의 변수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 관점으로 맞춰본다면 과대낙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유 관점의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신규 매수에 대해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신규 매수는 좀 안정적인 구간이 나온다고 하면은 제가 말씀을 직접 드릴 예정이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롯데지주 마찬가지입니다. 수익률이 다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흐름에 맞춰서 봤을 때 저희가 원래 기다리고자 했던 주목하고자 했던 자사주 소각부터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이슈들을 계속해서 추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LIG넥스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0% 정도 수익률 확인되고 있는데 잔량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이성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만 보인다고 하면은 중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관점들이 계속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 수익률 유지가 되는지 지켜보면서 지금 천궁에 대한 수출 기사들이 많이 나오죠. 그에 대해서 실제로 좀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올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LSI 코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말씀드린 관점에 그대로 이어지는 거고 사실상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 다 보유 비중 절반 정도씩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증시가 밀린다고 하더라도 저희한테 큰 타격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저희는 차익 실현을 얼추 해두었기 때문에. 매수 후 증시가 많이 하락하면서 손익률이 많이 안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관점은 동일합니다. 여전히 이 종목을 매도해야 되는 이유는 따로 없다고 보고 지금 대외 변수로 하락한 거에 대해서 전쟁이 장기화가 정말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할 시에는 충분히 우리가 회복 그 이상의 우리가 바라보던 일정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조금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곧바로 제가 분할 매수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안정적인 구간이 나온다면 기회를 더 크게 잡을 수 있는 생각 전략도 있는 종목이 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쟁이라는 변수를 가지고 국내 증시가 얻을 수 있던 게 뭐가 있냐고 하면은 증시가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그러한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을 측정해 봤을 때는 역사적인 PER 밴드상 저점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 어제 종가 기준으로 8.1배인가 라고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사실상 금융위기 때 6배를 찍은 걸 제외하고는 대부분 8배에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었다 라는 포인트에 대해서 실적주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점이 가장 명확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3월달은 제가 바쁠 거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일단 전쟁에 대한 변수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분명히 지금은 담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를 먼저 명심하면서 차분하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오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